애드센스 블로거 수익 현실은 충격적입니다. 오늘은 애드센스 승인 후 90%가 포기하는 진짜 이유와 지옥에서 살아남는 10% 사람들의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애드센스 승인을 받아놓고도 90%의 사람들이 6개월 안에 블로그를 포기합니다. 3개월 넘게 꾸준히 글을 발행해도 월 10만원 버는 사람은 10%도 안됩니다. 월 30만원에서 50만원 벌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최소 6개월입니다. 애드센스 승인 받고 그래도 3개월 정도 버티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글은 쌓여가는데 수익은 전혀 쌓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라고 자책하는 자책형, 블로그 역시 돈 안 되네, 속았네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회피형이 있습니다. 초보 블로거가 어떤 잘못을 해서 수익이 안 나는 걸까요? 아니요. 애드센스 블로거가 사실 돈이 안 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애드센스 승인 받고 글을 써도 수익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알고 여러분도 적용하시면 안정적인 수익화 궤도에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애드센스 승인을 받고 나면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지옥같은 시간이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샌드박스 구간에 진입하는 거죠. 이 구간에 들어오면 열심히 포스팅해도 애드센스 수익창 열어보면 0.01달러, 0.02달러 아예 0원인 날도 있고요. 열심히 일하면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글은 열심히 썼는데 수익이 안 나는 상황이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내 글이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점점 이욕을 잃게 만들죠. 실제로 댓글에서도 봤어요. 딱 지금 전에요, 승인된 지 한 달쯤 되어 가는데 수익이 거의 없어요. 매일 글 쓰는데 0.01달러 들어오거나 아예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3달 동안 0.1달러 벌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지극히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샌드박스에 진입하면 무조건 이렇게 돼요. 샌드박스가 정확히 뭐냐면, 구글이 생성한 지 얼마 안 된 도메인, 그리고 이 도메인을 입힌 블로그를 테스트하고 지켜보는 기관이 바로 샌드박스예요. 쉽게 말해서 구글이 너 정말 괜찮은 블로그야? 한번 지켜볼게 하는 관찰 기관인 거죠. 마치 신입사원 수습 기관과 같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 샌드박스 구간에서는 아무리 좋은 글을 써도 구글 검색 노출이 잘 안 됩니다. 구글이 노출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티스토리 하시는 분들은 다음 상단 노출이라도 받을 수 있어서 일부 수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티스토리에서는 숨만 쉬어도 저품질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상위 노출이 되진 않을 거예요. 블로그 스팟은 온전히 구글 노출에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샌드박스 구간이 더 길고 지옥처럼 느껴지게 되실 거예요. 샌드박스는 보통 몇 개월인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한국의 샌드박스 구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간은 아니에요. 짧으면 3, 4개월인 경우도 있고 길면 1년까지도 봅니다. 이 구간에서 하루에 0.1달러도 안 되는 수익으로 버텨야 돼요.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구조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구글 노출만 이전한다면 글의 발행량과 상관없이 한 달에 3달러 정도 벌게 되는데, 밥 먹고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거죠. 샌드박스 구간에서 감정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첫 달에는 애드센스 승인이 됐으니까 이제 돈 벌 일만 남았다 하면서 신나게 하루에 2-3개씩 포스팅을 할 거예요. 둘째 달에는 왜 수익이 안 늘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불안해 하면서도 그래도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니까 대부분 계속 포스팅을 하죠. 셋째 달 고비가 찾아옵니다. 오늘도 0.02달러? 이렇게 계속 하는 게 맞나? 하면서 이욕이 확 떨어지기 시작해요. 자연스럽게 글 쓰는 빈도도 점점 줄어들게 되죠. 어떻게 넷째 달에 접어들게 되면 3개월 동안의 총 수익이 1달러, 3달러 이렇게 되면 글이 쌓이는 속도도 점점 느려지거나 글을 발행하지 않게 됩니다. 5개월쯤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할까? 이제까지 갈아넣은 시간을 집 앞 편의점 알바를 했어도 더 많이 벌었겠다는 생각이 들면 진짜 많은 분들이 여기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 구간에서 대부분 포기를 하게 되는데,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승인이 안 돼서 포기하시거나 승인 받고 나서도 샌드박스 구간 때문에 포기를 하게 돼요. 애초에 애드센스 승인이라도 안 떨어졌다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희망 고문을 당한 것처럼 정신적인 데미지가 깊숙이 들어올 거예요. 포기하지도 계속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 0.01달러 보면서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글을 쓸 자신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 90% 포기자가 아닌 살아남는 10% 사람들처럼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비결이 따로 있는 걸까요? 네,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무작정 버텨야 됩니다. 남다른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샌드박스는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글을 쓰며 버티셔야 됩니다. 매일 꾸준히 글 쓰고 수익창 웬만하면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6개월 후엔 달라질 거야 라고 믿고 묵묵히 글을 써내려 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믿지 못하시겠지만 실제로 6개월이 지나면 애드센스 승인처럼 구글이 메일을 보내진 않아도 수익 창의 수익 그래프가 달라지는 날이 찾아옵니다. 샌드박스 구간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 작성한 글이 있어야 수익이 빵 하고 터집니다. 그냥 6개월을 글도 쓰지 않고 버텨내기만 했다라고 하면 구글이 노출량을 늘려줬다라고 해도 글이 없으니까 수익이 급 상승하는 경험은 할 수 없게 돼요. 샌드박스 구간을 탈출하고 나면 하루에 몇 달러씩 수익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경험도 해봤고 수많은 분들을 통해 눈으로 확인해서 쉽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실 순 있지만 여러분의 상황이나 고민이나 감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묵묵히 6개월을 낮은 수익에 흔들리지 않고 글쓰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물지만 그렇게 해서 샌드박스를 이겨내시는 분들도 저는 봤어요. 뜬구름 잡기식 조언이 아니에요. 샌드박스라는 구간을 인지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는 성향 문제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외부 유입을 활용하는 겁니다. 내 글을 읽는 사람이 방문자가 늘어나는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은 다행이에요. 이런 성향이 아닌 분들, 저처럼 성격이 급하시거나 바로바로 피드백이 되어야 동기부여가 되고 원동력을 얻어서 행동하시는 분들은 외부 유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외부 유입을 하지 않으면 아주 높은 확률로 포기하게 되실 거예요. 외부 유입의 장점은 뚜렷합니다. 첫째, 당장 방문자가 들어와요. 내가 직접 트래픽을 끌고 오는 겁니다. 둘째, 수익이 당장 늘어나요. 내가 끌고 온 트래픽으로 수익이 발생이 되면서 아, 이게 되는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셋째, 글쓰기 실력이 늘어나실 거예요. 외부 유입을 통해 사람들이 검색을 통해서 진짜 원하는 내용들을 경험하면서 키워드만 봐도 사람들이 이걸 왜 검색하는지, 어떤 부분을 공략해야 하는지, 이걸 글에 어떻게 녹여내야 되는지가 머릿속에 착착착 그려지게 되는 거죠. 넷째,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애드센스 블로그는 돈 벌려고 시작한 거죠. 수익이라는 성과, 이 피드백이 바로바로 보이고 들어오니까 진짜 되는구나 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포스팅하고 외부 유입을 잠을 줄여서라도 새벽까지도 하시게 될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는데 포기할 사람은 거의 없죠. 외부 유입 효과 없던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맞아요. 외부 유입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이버 카페 링크 담겨져 있는 글 남겼다고 쫓겨나기 십상이죠. 페이스북에 링크 뿌리기, 스팸 취급받아서 차단당하거나 자칫하면 계정이 정지됩니다. 인스타그램 링크 클릭률 바닥이에요. 카톡 말고는 SNS 하나도 몰라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외부 유입을 흉내만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겉핥기식으로 하면 시간만 버리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야 이 외부 유입 효과가 나타납니다. 무작정 링크만 뿌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잘 포장해서 제공해야 돼요. 내가 정성과 시간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내 글로 보내는 링크를 꼭 클릭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클릭하게 만드는, 유입시키는 전략이 필요해요. 각 플랫폼의 특성도 이해하셔야 되는데 맞춤 방식으로 접근해야 실제 유입이 일어나고 외부 트래픽이 내 블로그로 쏟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육아 블로그를 운영해요. 네이버 육아 카페에 외부 유입을 위해 잠입을 합니다. 우리 아이 이유식 시작했어요 라는 경험담을 공유하고 더 자세한 레시피는 제 블로그에 정리해 뒀습니다 라고 하고 링크를 남기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카페는 바로 나를 쫓아내버릴 거예요. 카페 가입하자마자 댓글, 링크가 담긴 글을 남기니까요. 관리자는 이런 글의 유형을 보면 딱 압니다. 차단해야 된다는 걸요. 외부 유입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이버 지식인 이것 하나만 제대로 운영하셔도 지식인 하나로 샌드박스 구간을 이겨내기에는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마음 한구석에 꺼림칙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다른 분들이 제기하셨던 반론들이 있는데 그 반론에 대한 반론을 안내 드릴게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든 양쪽 입장을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반론 첫 번째는 애드센스 블로그 한국에서 효과 없지 않나요? 한국 시장의 특수성은 분명 있습니다. 네이버가 검색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애드센스 광고 단가도 영미권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이에요. 이런 배경 때문에 한국에서는 애드센스 블로그 하지 말라고 효과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월 100만원, 300만원만 하더라도 이 수익이 실현 가능하려면 어마어마한 트래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죠. 반론에 반론을 드리자면 왜 2024년, 2025년에도 여전히 새로운 애드센스 블로거들이 수익을 내고 있을까요? 제가 컨설팅에서 본업으로 전환하신 분도 있고 최근에 컨설팅한 분은 2025년 1월에 시작해서 지금 월 200만원 이상의 부수입을 얻고 계세요. 멀리 찾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도 바로 수익화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의 검색 시장 1위는 네이버입니다.
여기에 트래픽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한국인이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네이버에 있는 트래픽을 내 블로그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월 100만원은 못 보는 게 이상한 게 됩니다. 두 번째 반론은 블로그는 이미 초포화, 레드오션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위해서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2019년, 2020년 초반처럼 아무거나 써도 수익이 발생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껄무새처럼 과거와 비교하면 안 되죠. 상황이 바뀌었고 세월이 흘렀는데 과거 수준의 퍼포먼스와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레드오션은 곧 블루오션이 됩니다. 블루오션만 찾아 쉽게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레드오션에서 해결책을 찾으셔야 돼요. 레드오션이라서 주변에 아무도 다가오지 않을 때 한 걸음만 옆으로 빠져서 보면 그곳이 곧 블루오션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반론은 진짜 월 1000만원 벌 수 있냐입니다. 현실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라면 가능은 합니다. 누구나 가능한지 묻는 질문이라면 전 쳐다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에 상응하는 투자와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대단한 방법도 아니지만 이제 갓 애드센스 승인을 받은 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눈앞의 문제, 샌드박스를 탈출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월 1000만원이 된다고 하면 믿으실지도 의문이고 그만큼 인내심과 노력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건 아니라서 지금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 초보자가 월 1000만원?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아직은 쳐다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하지만 월 100만원, 300만원 수준은 누구나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외부 유입을 활용한다면 말이죠. 부업으로 월 100만원만 추가 수익이 생겨도 연봉 1200만원 인상 효과가 나타납니다. 월 100만원의 추가 수익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월 1000만원보다는 월 100만원을 목표로 하세요. 오늘은 애드센스 승인 후 90%가 포기하는 이유, 샌드박스 구간에서 저조한 수익 때문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버텨내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샌드박스에서도 살아남는 10% 사람들의 비결,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알려드렸죠. 그냥 버티시거나 외부 유입을 이용하셔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냥 버티는 걸 선택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글을 계속 쌓아가면서 버티셔야 되는데 난 그런 성향과 멘탈을 가지지 못했다. 그런 외부 유입을 선택하시는 게 현명한 결정이 됩니다. 샌드박스는 누구나 겪어야 돼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샌드박스는 물에 빠져있는 것과 같아요. 헤엄치지 않으면 그대로 가라앉을 거예요. 수영을 해서 스스로 빠져나오든 고무 보트를 타고 빠져나오든 방법의 차이만 존재할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90% 블로거가 포기하게 되는 수순을 따라갈 것이냐, 10% 블로거가 살아남은 전략을 따라갈 것이냐. 애드센스 승인을 받고 나면 구글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바로 샌드박스 구간에 진입하게 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샌드박스를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 이미 샌드박스 구간에 들어가 있으셔서 포기 직전이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